네, 안녕하세요. 일전 5월 22일 강연에서 뵀던 이성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직접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다시 이렇게 커넥트된 기회가 생긴 게 좋네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강연 이후에 어떤 분이 이초록 씨를 통해서 이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하는 그 문의를 별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그분에게만 설명하기보다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한두 장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팁이라도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철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제 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를 빼가지고 책상에 놓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서류들이 생기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한테 이제 많은 우편물들이 오니까 오는 우편물들 서류 봉투를 저는 버리지 않고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 봉투를 얻게 되면 이제 윗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뭐 서류들이 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요거는 뭐 그냥 책상에 놓긴 어렵겠다고 하는 정도의 몇 개의 서류가 모이면 바로 이, 이 서류 봉투를 잘라서 윗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그런 그 서류들을 집어 넣습니다. 예, 그 관련 서류가 생길 때마다 봉투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거 뭐 하나 모아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봉투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뭐 어떤 내용, 뭐 예전 건 뭐 2021년에 어떤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이 서류 봉투를 만든 시점에 연도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 놓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옆에 있는 책꽂이에 그대로 꽂아 놓으면 되겠고요. 서류 안에 넣어 놓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이 좀 많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2022년 뭐 A라는 일에 첫 번째, 또 두 번째 봉투를 달리해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뭐 시리즈로 봉투를 만들어서 구분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료를 이제 제가 중간에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이렇게 서류함 넣는 거에 가장 오른쪽 편에 보탄에 오른쪽 번에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최근에 본 자료를 다시 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보는 자료들은 자연스럽게 왼쪽 끝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돼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료 찾기를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 저쪽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또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왼쪽 끝에 부분에 있는 것부터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보관 자체를 개인적인 그런 봉투를 넣어 모아놓는 부분하고 또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이제 회사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두는 그 공간하고를 처음부터 분리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지금은 그렇게 서류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LG에서 일할 때는 뭐 엄청난 서류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실은 뭐 머리 아픈 일이고 그리고 또 그 계속 찾아봐서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헤데이크 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건 뭐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방법은 아니고 제가 그 강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서 보고 하면서 그때 이 방법 쓰면 좋겠다고 해서 찾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LG에서도 굉장히 뭐 효과적으로 서류들을 관리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PC의 폴더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도 같이 주셔가지고 어, 사실 그 이런 개념이 있어요. MIC라고 MEC라는 개념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일할 때도 이런 개념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이게 뭐냐면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분하고 할 때 서로 배타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다루는 내용이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일을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러한 뭐 인터넷에 보면 미스에 대한 얘기도 유튜브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많은 훈련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이 모든 일들을 분석할 때 미시적인 관점이 중요한데 이 폴더 관리할 때도 사실은 미시적인 관점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더 관리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폴더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중심으로 폴더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건 중심으로 폴더를 분류하는 관리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 이 폴더를 최대한 미시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생성되는 자료들을 잘 그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폴더를 이제 만들 때 이게 이제 중복의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상위의 디렉토리를 개인적인 일 또는 회사 아까 서류도 개인과 회사 일을 구분해서 아예 보관 자체를 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폴더도 최상위의 폴더를 개인과 회사 뭐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뭐 모임이라는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뭐 취미라는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뭐 가족과 관련된 거를 집어넣는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뭐 등등 해서 쭉 하위 폴더를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면 가족 모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료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모임에 갖다 넣어야 되나? 가족에 갖다 넣어야 되나? 이런 이제 중복의 자료의 중복 또는 구분의 이슈가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미시적으로 폴더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중복의 요소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폴더 만들 때 고민을 하라는 거고 회사의 폴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뭐 A 업무, B 업무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나눠서 관리를 할 텐데 이게 A 업무에 B 업무가 약간 중첩되는 일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폴더 제목 만들 때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만들면 좋겠다. 근데 사실 100% 완벽한 분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복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폴더들을 아예 통합을 시켜버리거나 또는 분류를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식의 행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사건 중심의 폴더를 분류할 경우에는 폴더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어떤 내용들이 뭐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대충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자기가 자료 찾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게 여긴가 저긴가 하는 중복의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 시간 중심의 분류법으로 저는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시간 중심의 폴더 분류법은 제가 LG에 있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의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사건 중심의 폴더 분류를 하고 있는데 LG에 있을 때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저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이거를 사건 중심으로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폴더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죠. 22년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2201, 2202, 03, 04 이렇게 쭉 폴더를 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자료들이 생기면 그 달에 생긴 자료들은 다 그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파일 명칭은 앞에 뭐 22년 5월 24일 만들었으면 22050524 하고 뭐 xxx.ppt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자료를 검색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유사한 이제 파일이 1월에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밑에 이제 하위 폴더를 적절한 네이밍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것들을 그룹핑 해놓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게 뭐 한 달 단위로 딱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도 그 주제와 관련된 일이 사실 발생을 하잖아요. 자료도 발생하고. 근데 제 경험상 그거를 지금 해당되는 달에다가 집어넣기보다는 그 일이 시작된 그 폴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2년 5월인데 22년 05 폴더에 집어넣기보다는 22년 04 밑에 있는 뭐 A라는 업무에 대한 그 폴더에 거기다 넣어놓는 게 훨씬 자료 검색이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간 중심의 폴더 분류는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우 또는 이 사건 중심의 관리가 자기가 좀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철환 대표한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자료 관리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건지 뭐 자기가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저는 전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 중심 폴더 관리법을 얘기를 해줬고 자기가 그걸 들은 이후에 자기는 시간 중심의 폴더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오래된 내용은 사실 잘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 발생 내용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중심 폴더 분류를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지난 자료를 어, 찾을 때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나이도 들고 이러면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이지 2016년에 있었던 일인지 뭐 그게 좀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건 기억나요.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여름이었는지 또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겨울이었는지 뭐 이런 기억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여름쯤에 해당되는 월에 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최근 발생되는 일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시간 중심 폴더 관리도 굉장히 유용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제가 시간 관리, 폴더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예전만큼 이렇게 그 발생되는 자료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사건 중심 분류의 폴더 관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 중심 폴더 관리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자료하고 폴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초롱님이나 제 이메일은 sungmahn 그다음에 골뱅이 하시고 네이버닷컴이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독서 모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회 되면 다시 또 뵙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